염원에 응하기 위해 여정을 시작한 거 맞지? 그건 황금의 후예 누구나 마찬가지야. 한 번도 변한 적 없지. 그럼 대체 엠포리어스의 염원은 왜 이렇게 제멋대로인 걸까? 분명 우리는 올바른 때에 모두 최선을 다해 가장 올바른 선택을 내렸잖아. 그런데 결국 우리를 이끄는 신탁도 세계를 집어삼킨 검은 물결도 왜 이런 모습인 거지? 너도 보여? 저 그을린 흔적과 빛나는 기하학적 도형은 물결이 아니라 꼭 부서진 석판 같아. 여기서니 티탄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들려. 그 소리가 검은 물결에서 들려온 거였다니. 엠포리어스가 울고 있는 걸까? 어쩌면 포효하는 거겠지. 자신의 조물주와 신을 향한 포효. 하이눈, 기억나? 어릴 때 난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 꿈속은 온통 어둠이었는데 차가운 방 안에선 보로닉스의 장막만이 반짝이는 수정처럼 빛나고 있었지. 온 엠포리어스를 담을 수 있을 듯한 장막에선 기묘한 연극이 펼쳐지고 있었고 그 안엔 수많은 세계에서 온 무수히 많은 우리들이 있었어. 어쩌면 꿈이 아닐지도 몰라. 눈앞의 세계를 보니 슬픈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된 것 같네. 이게 하늘이 봉쇄된 이유였어. 엠포리어스는 그저 더 거대한 엘리사의 에데스였던 거야. 우린 이 작은 세계의 극중 인물로서 신탁의 인도에 따라 몇 번이고 똑같은 여정에 오를 뿐이지. 그럼 재창기란 대체 뭘까? 이 모든 걸 지켜보는 관객은 또 뭘 기대하는 거지? 세상의 끝에 도달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두 분의 고민을 풀어드리죠. 전 신뢰 관중의 이름으로 생명의 제일 원인이 이곳에서 합을 도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우주에 기억될 만한 순간이죠. 수많은 연산 끝에 엠포스라는 실험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결실이 이 엉망진창인 세계입니까? 우리가 모든 걸 걸고 12불씨를 반환해 세상을 재창조한 결과가 세상의 끝에서 바쳐질 재물이 되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티탄은 과거의 황금의 후예이며 황금의 후예는 미래의 티탄이죠. 재창기에 대한 아낙사고라스의 연산은 다만 극중 인물의 시선만으론 끈 최후의 본질. 영웅의 여정이라는 과정이 지금까지 반복된 건 신세계를 위해서도 완벽한 영웅이나 신을 만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건 검은 물결에 바치는 심층 학습이죠. 하지만 이번에 당신의 음모는 실패할 겁니다. 제가 케팔의 불씨를 넘겨받았으니 신세계의 여명이 밝아오면 불빛이 모든 어둠을 태워버릴 테니까요. 제 설명이 부족했나요? 황금의 후예와 티탄은 실험의 부속품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정을 통해 이 세계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깨닫고 검은 물결이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해 만물을 덮쳐 모든 걸 파괴하는지 목도했죠. 역대 영웅과 신, 세계는 모두 그것에 의해 파멸되기 위해 탄생했다는 겁니다. 이게 곧 엠포리어스 연산의 종착점이자 완벽한 파멸의 방정식이죠. 당신 눈에 희생된 이들은 전부 하찮은 숫자에 불과한가요?
스스로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숫자보단 장작이란 표현을 쓰고 싶군요. 장작이 없다면 내일의 태양도 존재하지 않을 테니. 그게 파멸 속에서 탄생한 태양이라고 해도요? 이상한 질문이군요. 수천 수만 번의 연산 속에서 엠포리오스가 이미 지식이 아닌 또 다른 운명의 길에 올랐다는 생각 해본 적 없나요? 그리고 이미 신의 축복을 모든 아이에게 평등하게 나눠줬죠. 그게 바로 여러분 몸에 흐르는 황금피입니다. 그건 파멸과 같은 이름을 가진 괴멸의 신에서 비롯됐죠. 엠포리오스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고무하고 차갑고 또 외로운 연산의 끝에서 마침내 파멸이 종착점에 도달했군요. 네이코스 496 필리아 493.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황금의 후예는 역대 가장 뛰어났던 모델이고 두 분은 최후의 인자니까요. 두 분에게 있어 재창기는 거짓이 아니니 그저 앞으로 나와 검은 물결을 끌어안고 에이언즈의 눈길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럼 차가운 숫자에서 진정한 생명으로 승격되어 세상을 떠난 모든 존재와 함께 현실의 우주로 나아가 엠포리오스의 수건을 이루게 되겠죠. 절멸대군 아이언 툼의 이름으로 그 분노를 쏟아내고 모든 비극의 원천을 파괴하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있을지도 모르죠. 당신 말처럼 엠포리어스는 실험정이고 그 속에 있는 우린 정해진 궤도에 따라 별의 시선을 받는 결말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는 건 엠포리어스의 눈길을 주는 에이언즈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그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면 제가 답을 맞힌 건가요? 이 세계는 진작 다른 에이언즈의 시선 속에 있었던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요. 당신은 우리가 의식을 마치고 검은 물결에 잠식되는 걸 지켜보기만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한테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는 거? 일부러 진실을 전부 드러내는 척한 건 우릴 속이고 또 다른 가능성을 숨기기 위해서겠죠. 엠포리어스의 운명에 파멸이란 결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고작 반신 주제에 무별히 정한 결말을 바꿀 생각입니까? 대체 무슨 근거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작은 용기와 결심이 아닐까요? 농담이에요. 사실 답은 아주 간단해요. 하지만 안 알려줄 거예요. 엠포리어스를 위해 긴 꿈을 엮자. 실험은 끝나지 않았고 모든 게 계속되고 있다고 믿게 하는 거야.
오로닉스의 힘으로는 그걸 해낼 방법이 없을 텐데. 그러니 어렸을 때 꿨던 그 꿈에 희망을 걸어보는 수밖에. 그 꿈에 나타난 오로닉스 뒤에 있던 신에게 말이야. 이제 세월이 바로 그 에이언즈가 엠포리어스를 기록한 페이지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 그것이 사라지고 마음 깊이 새긴 모든 것이 별하늘에서 사라진다면 그 에이언즈는 분명 이곳으로 눈길을 돌릴 거야. 그건 시공간을 뛰어넘는 눈길로 앞으로의 모든 내가 세월을 초기화시켜줄 힘이 되게 할 거야. 내 영혼을 이 의식검에 주입해 영원히 끝나지 않는 불을 쫓는 여정을 만들어봐. 알겠어. 내가 윤회 속으로 들어가서 엠포리어스의 연산을 연장시키고 신들과 이 세계를 속이면 되는 거지. 하지만 세월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한다면 넌 에이, 괜히 분위기 무겁게 만들지 말자. 우리가 시작하려는 건 진정한 영웅의 여정이잖아. 웃어봐, 응? 그 기억 속에서 넌 또다시 날 만나게 될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키레네는 폭신한 풀밭에 누워 산들바람을 맞으며 먼 곳의 세계를 동경하겠지? 그 애한테 불을 쫓는 여정에 대해 들려주고 이 이야기의 낭만적인 한 획이 되게 해줘. 난 미래의 키레네가 모두 나와 같은 선택을 할 거라고 믿어. 분명 수없이 세월을 지워버리고 수없이 시간을 리셋하겠지. 그야 전부 나니까. 이 몸의 매력은 늘 한결같다는 거야. 그럼 난 달콤한 꿈에 빠져 이 세계의 구석으로 사라진 채 조용히 다음 페이지가 펼쳐질 그날을 기다릴게. 그럼 난 계속 나아가겠어. 앞길의 어둠뿐이라도 난 나를 불태우며 길을 밝힐 거야. 불씨를 검은 물결의 양분이 되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그것들을 담는 용기가 돼서 재창기가 오는 걸 막을게. 이 육신을 전부 불태워야 할지라도 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불을 쫓는 여정은 끝나지 않을 거야. 엠포리어스의 진정한 여명이 찾아오기 전까지. 세월의 파수꾼인 소녀와 세상을 짊어진 전사여. 세월과 부세의 사명을 이행해 지난날을 계승하고 계속 나아가자. 약속할게. 고통은 순식간에 지나갈 거야. 이 의식검을 꽉 쥐어. 내가 떠나면 이 검이 널 시간의 시작점, 새로운 이야기의 첫장. 그 이야기 속에서 혹은 비슷하지만 다른 수많은 이야기가 끝난 뒤엔 희생한 모든 동료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동경했던 구세주와 함께 더 넓은 별 하늘 아래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우리가 결국 이 굴레를 깨부술 수 없다 해도 난 굳건히 지켜내겠어. 누군가 이 기나긴 윤회를 끊어내고 엠포리어스의 운명에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그러니 이제 출발할 시간이야. 모든 것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자. 네 이름처럼 최초의 혼돈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을 짊어지는 거야. 그럼 안녕, 카오스라나.